균형.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더 이상 변동하지 않는 상태. 변동하지 않는 상태. 자, 그래야죠. 지금 가격이 만약에 여기 P1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P1이다. 근데 여기에서 야, 내 이 가격에 지금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 살 사람 수요자를 묻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 사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수요자를 시장에서 모아보니까 여기까지래요. 여기가 D예요. 수요. 근데 저 가격에서 공급을 할 사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가격에서 공급할 사람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초과 공급이에요. 공급이 더 많아요. 이러한 상황이면 이제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냐? 안 되는 거죠. 왜? 공급은 이만큼 했는데 팔린 건 여기까지야. 사겠다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파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고 이만큼은 만들어 놓고 못 팔아요. 재고로 있는 거죠. 여러분 재고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 수명이 짧은 것 같은 경우는 그날로 버려야 되죠. 이 우유 같은 경우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이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초과 공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팔리는 그러한 상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에서 그냥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과 공급이야. 가격이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하건 이 재고 물건을 털은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떨어뜨리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P2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P2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상태가 역전이 된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까지가 수요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는 내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하겠다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 정도의 기술, 이 정도의 낮은 비용을 치르면서 저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낸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과 수요죠. 지금 P1 또는 P2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나타날 수가 변화 없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과 수요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사고는 쉽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건 어디까지? 여기까지밖에 거래가 안 돼요. 만들어 놓은 게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이상이 팔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줄 서서 기다리다가 집에 가는 거죠. 정말 순진하게 줄 서서 기다리다가 집에 갈까요?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윗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 내 거 좀 만들어놔. 챙길까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의 가치, 자기가 이 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P2 너무 낮네? 나는 한 3만 원 정도 줄 테니까 내 거 하나 좀 만들어 놔 주세요. 그럼 내가 살짝 가서 먹고 올게요.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가격이 변동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어떠한 일정 가격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이 가격에서 공급하는 사람의 숫자, 수요, 지금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의 숫자 일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뭐 남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뭐 달라질 거 없이 그대로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면서 더 이상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걸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균형 가격. 여기에서 거래가 되는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균형양이라고,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으로만 되어져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어서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러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균형이에요. 이 상태가. 여기가 균형이죠. 그죠? 균형에서 벗어나면 다시 균형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가격이 너무 높으면 초과 공급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줄이려고 할 테고, 낮추고 줄이고 하려고 할 테고, 만약에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할 테니까, 아니면 웃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점점 가격이 올라갈 테고, 여기로 가게 되면 더 이상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나 혼자의 생각은 이 상품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높아. 이것보다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는 훨씬 가치가 높아. 그러니까 나는 이 상품을 사. 그죠?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의 가치라고 느끼는 사람까지, 똑같은 사람까지, 그 사람까지 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품을 구입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급을 하는데 이 가격에 내가 판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치를 수 있는 비용하고 일치가 되는 점까지는 왔어. 경제학적인 비용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왔어.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겠어. 이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이 상품을 이 시장에 내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런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여기에서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상황이에요. 안 그래요? 다 행복해요. 자기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고, 만족 자기가 느끼는 만큼 그 이상 느끼면서 가격은 낮게 지불하고 있는 그러한 소비자들.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행복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변동도 없어. 외부의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생산 비용이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외부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수요나 공급의 어떠한 여건이 변동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장의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떠한 변동 요인이 생겼다. 우리가 저기서 얘기하는 수요의 변동 요인이나 공급의 변동 요인이 생겼다라면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고 어떠한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쇠고기 시장, 쇠고기. 닭. 생선? 나 이거 하기 그런데. 일단 여기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보자. 지금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서 균형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떠한 변화냐면 소 키우는 사료값이
만약에 사료값이 상승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거 하나에 대한 결과는 공급곡선 좌로 이동, 생산 요소의 변화, 생산 요소의 가격의 변화. 그렇죠. 소고기 만들기 위해서는 소 사료값이 들어가죠. 근데 소주 사료값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에 대한 비용이 상승한 거죠. 나는 더 이상 못 키우겠어. 이런 사람 분명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급곡선이 좌로 이동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동일한 그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공급곡선이 좌로 이동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지금 균형량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고기가 지금 소고기가 암을 유발한다.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의 기호가 달라지죠.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자, 이거를 공급곡선은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수요곡선은 지금 여기에서 1, 2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얘는 1, 2 가고 얘는 1, 2 가고 얘는 1, 2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어딘가에서 균형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얘가 얼마만큼 옮겨갈지 내가 알 수는 없고 얘도 얼마만큼의 지금 변화가 나타날지 지금 이 조건만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죠. 수요, 공급 다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공간 어디에선가는 균형점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다 움직일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만 변동했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둘 다 변동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가격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얼마나 변동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둘 다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에 반대로 생각을 해요. 사료값 떨어지고 건강에 좋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공급과 수요가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저쪽 공간 어디에선가는 균형이 발생되겠죠.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경우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하게는 얘기하죠. 가격은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왜 가격은 알지만 이 균형량을 모르게 되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거나 또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거나 생각하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균형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야 이거 뭐 그냥 간단하잖아. 그래요, 간단해요. 저거 뭘 하려 배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가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항상 수요 공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상품을 기획하는 기획자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신상품을 기획해야 돼. 그런데 신상품을 기획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의 변화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상품 아니면 미래 어떠한 상품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나올지도 봐야지 되고, 소비자의 기호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지 되는 경우고, 그죠? 현재 있는 상품이 만약에 이것과 경쟁 상품은 어떤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 그죠? 지금 현재 어떤 게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이고 어떤 게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데 내가 만드는 이러한 상품이 나왔을 때 과연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 갈 것인지 예측이 돼야 상품을 만들지 안 만들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해야지 돼요. 하다못해 김밥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밥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만들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주변에는 경쟁사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고, 건물주인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야지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파악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이 수요 공급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변동, 균형량의 변동 이런 것도 아주 뭐 그냥 저거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생 하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어떤 걸 이렇게 찾는 건 아니더라도 그걸 꼭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나머지는 질문은 있는데 얘기하기는 싫은 사람이군요.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이미 시작했나요? 지금부터 시작하려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 공급 해서 균형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균형점이 변하는 경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균형 가격이 저렇게 P 스타에서 정해져 있을 때 소비자들이 갖는 그러한 만족과 지불하는 가격,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만족을 가져가는 것이 분명 있더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 누군가 한 명은 자기가 딱 지불하는 것만큼 만족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차이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그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라고 불러요. 소비자의 잉여다라고 부르죠. 생산자의 측면에서도 분명 저런 것이 나타나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높아. 그래서 그 가격에서 자신들의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생산자에게도 잉여가 돌아가죠. 그러면 소비자도 잉여가 생기고 생산자도 잉여가 생기는 저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저 둘을 합치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 편익. 시장의 균형이 저렇게 유지가 될 때는 그래요. 그죠? 유지가 될 때는 사회적 편익이 저렇게 발생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시장 균형 가격이 저것보다 더 낮거나 높거나 해서 균형량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적 편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저것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거죠. 저것보다는 작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큰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이나 또는 시장 경제에서의
지금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것이 극대화되지 않는 모습은 그럼 어떤 거냐? 앞으로 보게 될 거지만 잠깐만 그려보게 되면 이런 형태죠. 지금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러한 균형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낮은 점으로 가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거래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도록 Q바에서 멈추게끔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적 편익은 저 상황보다는 훨씬 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여기까지 지불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를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지불하는 가격은 뭐 이러한 가격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여기까지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디까지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품이 어떠한 상품인지는 내가 얘기를 안 했죠. 만약에 이거 냉면이라고 얘기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찾을 거라는 거죠. 3만 원 내겠다는 사람. 그러면 지금 이 시장 가격 10,0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사회적 편익이 이만큼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자중손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deadweight loss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비자잉여,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게 되면, 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거죠.